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으로 유럽에 혹독한 겨울이 예고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에도 덩달아 한파가 불어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에서 주문한 선박들의 건조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계약들이 잇따라 파토나고 있는 건데요. 한국 조선업계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해운업계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러시아가 차지하려 애쓰고 있는 북극 항로에 도전장을 내던졌습니다. 꿈의 항로라 각광받는 북극 항로에 진출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오직 한국에서 제작한 선박만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북극 항로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한국에서 탄소 배출량을 아예 0으로 만들기 위해 엔진을 뜯어내버린 선박을 최초로 건조하여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 해운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를 핑계 삼아 러시아 선주들이 건조 주문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돼 버리는 사례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우조선해양 측은 러시아 해운사인 소보콤플로트와 LNG 운반선 한 척의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20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소보콤플로트로부터 쇠빙 LNG선 3척을 모두 8억 5천만 달러에 수주했었는데요. 올 5월과 6월 쇠빙선 LNG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던 것에 이어 이번 계약 해지로 마지막 남아있던 한 척까지 모두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국영선사인 소브콤플로트 측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 퇴출되면서 선박 건조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도 러시아로부터 선박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뜻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선주들로부터 상당한 선박 수주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로는 계약 해지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조선소에 대량의 쇠빙선 LNG선을 주문한 것은 이러한 선박을 이용 북극해를 통과하는 동자적인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으며 푸틴의 야심의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잘못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계약 해지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적인 재앙이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극히 제한되었던 북극 항로가 모두에게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에서 건조한 쇠빙 LNG 선박 크리스토프트 마르주리가 노르웨이에서 출발해 북극해를 거쳐 단 22일 만에 한국 충남 보령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해에 비해 30%나 기간을 단축한 기록인데요. 크리스토프트 마르주리오의 선사 대변인은 이전과 달리 쇠빙선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항해가 크게 짧아졌다면서 이 배로 1년 내내 북극해를 통과할 수 있어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북극 항로의 존재는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그동안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값비싼 쇠빙선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해운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의 얼음이 녹으면서 쇠빙선 없이도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양학자인 영국 사우샘프턴대 사이먼 복소올 교수는 당장 내일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한다 해도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항해 기간을 단축하면서 연료 소모도 줄어들었다. 역설적이지만 이 부분은 기후변화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쇠빙선이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데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되었지만 또 다른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름 아닌 환경오염 문제인데요. 북극해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로 북극의 얼음이 더욱 빠르게 녹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물선,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의 연료로는 중유의 일종인 벙커CU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유는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이 싸고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 장거리 운항을 해야 하는 대형 선박에 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탄소 함량으로 인해 그만큼 많은 매연과 그을음과 같은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선박 사고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유출된 기름으로 최소 반년은 일대 해역이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좀 더 빠르게 도착하겠다고 북극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이라는 전 지구적인 재앙을 감수할 수는 없었기에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중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즉 LNG와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추진 선박만이 북극 항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선박의 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LNG와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건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조선사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해양 포럼에서 국내 최대 선사 HMM의 총괄 김규봉 대표는 내년부터 선사들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선박에너지 효율 지수와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 기준치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규제에 따르면 선박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선박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속을 대폭 낮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만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규제로 인해 선사들은 선박을 대폭 개조하거나 아예 대체 연료로 운항되는 새로운 선박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에서 9월에 새롭게 발주된 선박의 59%가 대체 연료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31.5%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덕분에 친환경 선박 건조에 있어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의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환경 제재안을 돌파하고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세계 유수의 조선사들이 선박 추진 시스템을 내연기관에서 연료전지 기반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조선 기술에서도 연료전지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이 역시 이 분야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 배출량 감소를 넘어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로 추진하는 선박을 개발 중입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전기 추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울산 태화호로 명명된 이 직류 기반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기 추진 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건조된 선박으로 향후 화물선, 유조선, LNG 운반선과 같은 대형선의 전기 추진 시스템 적용과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울산 태화호에는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직류 기반의 LNG 이중연료 엔진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바탕으로 엔진 가변속 제어 및 에너지 최적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용 디젤 엔진보다 운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가까이 저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줄어든 이산화탄소량은 자동차 100대분의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해외에서도 현대중공업의 전기 추진 기술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하여 얼마 전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서 엔진보다 배터리가 더 중요하듯이 전기 추진 선박에서도 연료전지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선박용 연료전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대우 조선해양은 얼마 전 실전 배치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해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갱신했었습니다. 선박용 연료전지는 근본적으로 잠수함에 적용되는 연료전지와 다르지 않기에 이를 통해 한국의 선박용 연료전지 기술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수소선박 기술을 한국이 주도하며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세계 특허 분야 5대 주요국의 수소선박 관련 특허 출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원 건수 1001건 중 우리나라가 55.9%인 560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124건, 미국 123건, 일본 102건, 유럽 92건과 비교하자면 압도적으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삼성중공업에서는 지난 9일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추진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대 성급 기관이자 세계 3대 인증기관 중 하나인 노르웨이 성급 DNV로부터 기본 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액화수소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를 통해 만들어내는 전력을 선박의 추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난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추진 LNG 운반선을 개발해 DNV로부터 인증을 받아냈던 것이 이어 또다시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사들은 활발하게 연료전지 기반 전기 추진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추진 선박 기술 확보는 한국조선이 발빠르게 변화하는 해상운송 시스템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테슬라가 세계 최대의 전기차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 진입했었던 덕분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가장 발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기반 전기 추진 선박 시장은 환경규제 흐름을 타고 빠른 속도로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선박 시장을 선점해 대한민국에서 바다의 테슬라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